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크리스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17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전 강의에서요, 영상 활용을 최소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어서 흥미를 만들어줘야 할 때 아이의 레벨이 높아지면서요, 테드라든지 영어 뉴스 영상을 활용해야 될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영상을 활용할 때 초과는 최대로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오늘 강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제가 학습 습관 만드는 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저의 교육과는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미디어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휴대폰을 주지 않았고요. 어쩔 수 없이 TV는 가끔 보여줄 수 있지만 노출은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나 게임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는 어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게 있는데 책을 본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란다?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조금 더 쉽고 자연스럽게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나 영상을 마음껏 보여준다? 이것은요, 저의 교육관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영상에 아이들이 빠져들 수도 있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처음부터 영상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앞서 모국어 강연에서도요, 우리 아이를 위한 나의 교육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죠?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나의 교육관과 전혀 다른 사람의 방법을 쫓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교육관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인데요, 영어 학습 시간의 대부분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영상에 중독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합리화하면서 아이들을 영상에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들이 절제 능력이 있고 부모님도 아이를 컨트롤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관 자체가 영상 시청에 대해서 관대하다 라고 하신다면 영상으로도 학습할 수 있지만 나의 교육관과 맞지 않는데 좋다니까 따라해보자.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라하면서도요, 마음이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저는요, 초기 학습자가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얻는 것 대비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영어를 배울 때 듣는 영어 만화들은요, 대부분 일상대화 정도인데요. 이런 일상대화는요, 교재를 잘만 활용하면 3개월 안에도 충분히 마스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 문화를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책과 교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인 입장인 저도 영상을 적극 추천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도무지 영어에 흥미가 없을 때입니다.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요리 관련 컨텐츠로,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룡 관련 컨텐츠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일으켜야 되는 단계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의 실력이 너무 많이 향상이 돼서 연설문이나 테드 등으로 좋은 컨텐츠를 학습해야 할 때 바로 영어로 지식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영상을 지식으로 배우는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상의 컨텐츠 질이 다릅니다. 영어도 배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인생의 지혜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추천하는 영상 컨텐츠는요, 뒤에 나오는 7단계 학습 로드맵을 통해서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경우에 영상을 추천했지만 그냥 영상을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미국 드라마 프렌즈 보면요, 실력이 는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시간씩 본 적이 있었어요. 실력이 전혀 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제가 영상을 활용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스텝 1은요. 학습할 전체 영상을 편하게 쭉 보면서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때 한글 자막도 함께 봐도 무방하고요. 대략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편하게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보는 거죠. 스텝 2에서는요. 본 영상의 스크립트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테드 같은 경우에는요. 테드 사이트 가시면 쉽게 스크립트를 볼 수 있고요. 다른 연설문의 경우에도요. 연설문 이름 플러스 뒤에 스크립트를 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전체 스크립트를 다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나눠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공부할 스크립트를 읽어보면서 당연히 모르는 단어, 문장을 체크하고요. 그 의미를 파악해 봅니다. 다음 스텝 3, 문장 암기하기예요. 오늘 분량의 스크립트를 다 외우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단락 또는 한 단락이 많다면 세 문장을 외워봅시다. 외울 때 제가 깜지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음원을 들으면서 최대한 따라하려는 노력인 쉐도잉을 여러 번 해보고요. 쉐도잉 하는 방법은 앞서서 설명드렸죠? 입으로 충분히 익혔으면 한글 해석을 참조해서 영어로 바꿔 말해보세요. 말이 잘 안 나오는 문장은 따로 적어서 더 여러 번 연습하면 좋겠죠? 그리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자신이 외운 것을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틀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영어 발음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텝 4는요, 소리에 집중하며 다시 들어보기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 것과 소리에 집중해서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면 하나의 연설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어느 순간 하나의 연설문이 끝났을 때 하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들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이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죠. 늘 제가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이 흘려듣기 영상으로 초기에 까유, 페퍼픽, 맥스 앤 루비를 많이 보는데요. 물론 대화들이 실생활에 많이 나오는 대화들이라서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영상만으로는 그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많고요. 이런 어린이용 영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앞서 했던 방식처럼 미리 스크립트를 뽑아서 내용을 이해하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 스크립트를 함께 보는 것이 힘들다면요. 적어도 아이가 듣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국말로 알려주세요. 모르고 들으면 그 말이 들릴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듣기 강연 때 말씀드렸듯이 이해 가능해야 들리거든요. 들리지 않는 듣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예를 들면요. 까이유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Each day I grow some more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매일 저는 조금씩 더 자라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아이가 따라하도록 하는 거죠. 그냥 모르고 소리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8세까지 영어를 전혀 못했던 저희 아이들도 예전 겨울왕국이 유행할 때 Let It Go 노래를 불러서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얘네가 이걸 다 외웠지? 했더니 영어 소리를 따라한 것뿐 의미를 모르니까 그 대사를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용은 알고 듣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이에 따라서 시각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즉, 시각에 민감한 아이들인데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 영상을 보더라도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화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이 이제 이해했는지 물어보면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대충 추측해서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은 아이가 이해했다라고 보고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림에 집중하는 아이라면요. 영상을 보고 난 뒤에요. 화면을 끄고 소리에만 집중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막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막을 마지막에는 자신이 제대로 소리가 다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막도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듣는 아이라면요, 당연히 해석 자막 없어도 되겠죠. 무조건 자막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아이가 자막에 엄청나게 집중을 한다면 대부분의 이유는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거든요. 문장을 이해하고 보면은 더 즐겁고 재밌게 볼 수도 있고요. 학습적으로도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영상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추측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쉬운 단계의 영어에서는 그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추측해야 할까요? 오히려 잘못 추측해서 대사나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추측은 높은 단계 영어에서 전체적인 글의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추측하는 것이 추측이지, 그림을 보면서 맞추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요, 그림 해석입니다. 아이가 그림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요,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영상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1시간 집중 듣기를 했고요. 아침, 저녁 흘려듣기를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 몰래 들려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영상을 위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은요, 2시간 이내로 했고요. 왜냐하면 잘 녹음되어진 음원과 다르게요, 영상에서는 영국 영어, 호주 영어 등 다양한 영어 소리를 접할 수 있고, 또 대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휙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영어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이들 실력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실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다양하고 재밌는 영어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 또한 영어 실력에 대한 성취도와 함께 자신감도 높아지더라고요. 최근 엄마표 영어로 상담한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선생님 영상에 대해서 엄격한 편인데요. 기존 엄마표 영어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요, 마음이 썩 좋지 않았고 2, 3년이 지나도 영어 실력에 큰 향상이 없어서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요. 부모님의 교육관과 맞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 후회가 남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요, 실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접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인풋, 아웃풋을 적절하게 하면서요, 네이티브만큼 영어에 자유로운 부모님이라면요, 우리랑 환경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쌍둥이들이 제가 영어 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영어를 쓸 수 없었고요. 만약에 이런 영상을 전달하시는 분 중에서 부모님이 영어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은 다른 환경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공 사례를 볼 때 영상을 활용했다고 했지만 이 친구가 정말 영상만 활용했는지 영상 외에 다른 것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이의 성공 사례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요, 영어책을 자유롭게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여야 우리가 영어를 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생활 영어 수준 정도 하고 자기소개하는 거, 발음 조금 굴리는 거 가지고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강의를 듣는 이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로드맵을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